역대 북미 박스오피스 비영화권 자막 영화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안 감독이 연출한 와호 장룡입니다. 그 이후 이안 감독은 브로크백 마운틴과 라이프 오브 파이와 같이 할리우드에서 직접 작업한 영화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윌 스미스와 함께 SF 영화를 찍는다고 하여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바로 제미니 맨입니다. 그동안 이안 감독의 영화들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에서 뛰어난 시각적인 효과 혹은 사회적인 담론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거기에 SF 장르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더더욱 좋은 장르라는 점에서 이안 감독이 연출한 제미니 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SF 장르는 대부분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보지 못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소재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각적으로 혹은 이야기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래에 저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설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화 제미니맨에 등장하는 SF적 요소는 복제의 인간입니다. 그 이외에 미래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에는 그런 담론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등장하는 제미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화도 인간병기라 불리는 헨리의 유전자를 복사한 어린 헨리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영화가 복제인간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 적게 됩니다. 영화의 결말에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전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죠. 결국 이 영화도 전쟁에 대한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중간중간을 살펴보면 헨리와 친구들의 건배사를 통해서 이 인물들이 이미 전쟁을 싫어하는 인물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위해서 꼭 복제인간이라는 소재가 필요했을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제인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쟁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다뤘던 영화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복제인간을 다룬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제가 추측해보기에는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물의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인간이 아닌 복제인간이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작전만 내리고 전투는 다른 요소가 하는 모습들은 그동안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이죠. 바로 게임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 혹은 리니지와 같이 사람이 조정해서 가상의 캐릭터로 전쟁을 벌이는 게임들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미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현실에서 복제인간끼리 전투를 하게 된다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 재미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이 영화의 액션이 게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한국 영화 악녀의 액션이 고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인 1인칭 액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촬영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면입니다. 절대 허투루 만들어지는 장면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있더라도 대충 어떤 식으로 찍었겠다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임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영화보다 더 많은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영화에 적용한다면 기존 영화보다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다양한 앵글 구현이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등장하는 액션도 단순 맨몸 액션이 아닙니다. 총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액션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동양 액션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도구를 이용한 타격과 그를 피하는 움직임이 주가 되는 액션들입니다. 마치 성룡의 영화들을 보는 것처럼 각 인물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도구와 움직임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영화의 액션들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나름 괜찮은 이야기와 액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서는 액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의 개성에 대한 점도 있지만 관객들이 캐릭터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액션 영화는 액션이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액션에 빠져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아저씨입니다.
이 영화는 차태식이라는 인물이 수많은 적들과 싸우려는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객들 모두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액션과 감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님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영화는 마치 스토리와 액션이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설명은 설명대로 하고 있고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액션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결과로 인해서 이야기가 대충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보여주는 동안 설명이 안 된 이야기를 액션 장면이 끝나고 인물들이 주저리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영화가 루즈하게 느껴집니다. 따로 등장하더라도 따로 국밥처럼 따로 먹기도 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액션 장면이 아닌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관객들에게 스토리로는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죠. HFR3D라는 흔히 시도되지 않는 포맷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화라 하더라도 IMAX나 4D와 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맷으로 영화가 상영되어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면은 돈이 투자가 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투자된다고 흥행을 했다면 100억이 넘게 투자된 자전차와 엄복동은 대흥행을 했어야 하겠죠.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도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즐거운 영화가 흥행했다면 리얼이나 혹은 성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류사회가 대흥행작이 되어야겠죠. 이한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지금의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더 큰 실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많았지만 나름 액션만큼은 괜찮은 영화였습니다.